자, 일단 뭐 살짝만 반복할게요. 우리가 x는 a와 y는 b라는 x축이나 y축의 수직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x축의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y좌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x좌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두 점의 중점을 활용해서 자취의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y의 값에만 변화가 주기 때문에 y 두 점의 중점이 b가 된다를 이용해서 두 점의 중점이 b였으니까 y'을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점으로 이동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 녀석을 쭉 내려서 이렇게 이동하고 쭉 내려서 이렇게 이동하면 결과적으로 x축의 수직, y축의 수직인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각각의 좌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x는 이거라고 대칭하고 생각하고 이동시키고 y는 요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동시키면 결과적으로 이 둘을 결합한 형태가 나오겠다 이건데 결국은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형태가 똑같아요. 그쵸? 2a-x, 2b-y 그걸로 이동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장점이 무엇이냐? 점에서는 솔직히 두드러지지 않아요. 점에서는 이 장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이 장점이 두드러지냐면 뭐 할 때? 도형일 때. 왜냐? 봐봐. 이런 생각을 해봐.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y는 4분의 3의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자, 얘네들은 서로 똑같지. 자, 이렇게 서로 똑같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직선이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4분의 3이 아니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요. 그렇죠? 기울기 자체는 도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값이 바뀌죠. 그렇죠? 이 값이 바뀌는데 어디로 바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 이런 형태의 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네. 난 그러면 y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녀석 y에다가 무엇을 대입하겠다? u-y를 대입하겠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그냥 u, y 대입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는 얘는 이제 y 프라임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이항시키시고 그리고 도만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8. 그래서 얘는 8이죠. 그렇죠? 단순해져요. 어떤 경우에 x축의 수직, y축의 수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점에서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지만 직선 같은 도형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해보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요게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y는 뭐 2x 플러스 1 요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점이 하나가 있었대요. 1,6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갔을 거고 어떤 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갔을 거니까 여기에 두 점을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얘랑 평행하겠네. 기울기는 똑같겠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네모 형태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이무의 한 점, 예를 들어 x에 0 대입하면 y는 1이니까 예를 들어 얘가 0,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말도 안 되지만 가정을 해보면 이 녀석을 이렇게 이동시킨 녀석은 0, 1이었으니까 말도 안 돼요. 그냥 하세요. 자, 1, 6이었으니까 11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러면 이 직선은 얘를 지나겠네?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이 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2로 묶어서 x-2 플러스 12를 해도 되고 아니면
평행이라는 건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11과 2를 대입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7이겠구나라고 알아내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거든. 지라!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그런데 이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원래 주어져 있었던 식의 y 자리에 그리고 12-y 대입하시고요. x 자리에 요거 2-x를 대입해 주시면 그냥 이게 무엇이다? 답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4도 만나서 5인데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7인데 부호만 살포시 바꿔주시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던 이 식이 그냥 단순하게 두 개의 대입을 통해서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정도잖아. 솔직히 원 같은 경우는 점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원은 점으로 가면 되는 거고 포물선 같은 경우에도 꼭 지점의 좌표로 가면 되기는 해요.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직선뿐만이겠어? 너희가 2학년이 되면 3차, 4차 함수도 배운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그런 그래프 또한 점의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얘만 있어? 우리 뒤에 보면 뭐 배워?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잖아. 그럼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대칭 이동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왜? 이 학교 과정이니까. 그렇지? 왜냐면 이 도형의 이동 파트는 중간고사고 유리, 무리는 기말고사지만 기말고사에 얘가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서 이 점의 이동 파트가 있을 거거든요. 원점이 아닌 점의 이동 파트, 그때 이 아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x축, y축, 그리고 뭐 원점 그걸 기반으로 y는 마이너스 x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개가 추가된 거야. x축의 수직, y축의 수직, 어떤 임의 한 점. 이랬을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도형 이동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조금 봐보고 하나는 추가로 설명할 게 있긴 한데 문제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걸 대입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6의 2배인 12-8, 1의 2배인 2 -2 이 녀석이 답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a-x, 2b-y를 사용한 거야. 여기서 a랑 b는 이 대칭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4,4가 나왔는데 솔직히 사치죠. 왜냐? 8에서 8하고 마이너스 2가 6하고 2를 거쳐서 어떤 점이 됐다는 건데 8에서 2 줄었으니까 당연히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에서 3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3이 증가해서 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솔직히 점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도형 때문에 하는 거지 점에는 메리트가 없다. 자, 두 번째처럼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 원의 방정식. 근데 원은 도형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원을 만나면 우리는 중심의 좌표가 5,-2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을 3,-3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구나. 5에서 3, 2 줄었으니까 똑같이 2 줄어서 1. 여기 마이너스 1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 줄어서 마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점은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오히려 대입하는 게 더 귀찮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볼게요. 직선을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이 적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진짜 이런 문제면 답이 없잖아. 그쵸? 아까 그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 근데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고 이 녀석의 2배에다가 마이너스 x인 녀석을 2a-x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에다가는 무엇을 대입하고 요거의 2배인데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y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4는 0. 이게 그냥 답인 거야. 세상 쉬운 문제가 없죠. 정리만 하시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 2x, 요거 플러스 y, 요거 플러스 4a, 뒤에 플러스 4는 0. 그런데 이제 부호는 바꿔주셔야 되겠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으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 요 녀석의 값이 10인가 보다.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8, 9, 8, 8, 4, 3, 뭐냐 8은 틀려지. 12가 나왔으니까 4, 4 다시 그렇게 되지.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두 포물선이 점 P에 대해서 대칭일 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솔직히 말하면 실력 더하기는 사치죠. 왜냐? 아마도 이 문제가 원한 행동은 P의 값을 A, B라고 놓고 첫 번째 주어진 식에다가 2B-y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2a-x의 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2a-x 플러스 1이 저 식하고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그런 건 아니죠. 자, 첫 번째, 준정아. 앞에 있는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8. 좋아요.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플러스 2, 6.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P는 당연히 이 두 점이 뭐겠어? 중점이겠죠. 그러면 둘의 중점 찾는 거니까 마1, 둘의 중점 찾았으니까 마1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읽어봅시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한번 해보자. 어떤 점을 자, 1번은 잠깐 놔주시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x라는 직선을 x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그러면 y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x에다가 대입할 거야. 이거의 두 배인 8-x 프라임을 대입할 거라는 거지. 대입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에 8-x를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24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편히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1번이다. 설명 안 되는 녀석들 중에 하나네요. 자, 1번 가볼게요. 직선 있어요. 자, 점이 있습니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요. 우리 문제 잘 읽어야 돼.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아니고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쭉 대칭 이동시켰어. 이 녀석을 구하래. 여긴 수직이 될 거고 길이가 같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석적인 풀이를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자, 가봅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 이 점은 당연히 두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걸 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개의 조건식이 필요해요. 먼저 해보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은 이거일 거예요. 괜찮죠? 맞죠? 자, 중점의 좌표가 근데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이 그래프 위에 있겠죠?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5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똑같이 요건 약분됐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서 4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이하시켜서 2a 마이너스 b는 10 이렇게 식이 하나 정리되고요. 자, 두 번째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그게 뭘까? 기울기가 수직이다. 그쵸? 자, 기울기 2라고 주어졌으니까 두 점의 기울기인 a-2분의 b-4라는 값이 얘랑 수직이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2b 플러스 8은 a-2 이항시켜서 a 플러스 2b는 10. 선생님 얘도 10인데 얘도 10이네요. 자, 어쨌든 연산하시면 답은 나오게 됩니다. 얼마하고 얼마 들어가면 되나요?
6하고 2 들어가면 되겠죠. a는 6이고요. b는 6. 이렇게 값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는 6과 2라는 값을 구해봤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들하고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여기 한 3개 정도 서 있어요. 이거 푸는 방법이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그때 테스트를 해봤어. 실험체들을 대상으로. 물론 잘하는 애들이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어. 그 3개를 다 알려주고 애들한테 투표를 했어. 어떤 게 가장 나아? 그랬더니 애들이 결과가 이게 가장 나아요. 왜냐면 있긴 있어요.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그림. 그리고 이런 형태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합동을 이용하겠죠. 요거랑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대수를 배웠으니까 그쪽에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나오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해줬다. 설명해주고 나온 결과물로 선생님 그냥 이거 할래요. 이거였어요. 그 뒤로 안 알려줘. 그냥 뭐 그냥 시간 남아 돌면 야 이런 방법도 있지 한번 고민 좀 해볼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쵸? 뭐 그렇게 시간 널널할 때 빼고는 진짜 알려주지도 않고요. 딱히 애들도 별로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감독이 선생님 그냥 저 머리 아픈데 그냥 이걸 할래요. 애들이 결국 다수결이 이거였어. 그래서 그 뒤로는 그래 이건 나의 욕심이다 생각하고 그냥 패스하고 여러분한테는 그냥 이 방법으로 수직과 중점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중점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충분히 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가장 연산이 긴 게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솔직히 2개짜리 연산이 이거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니까. 자, 좀만 더 볼게요. 근데 이렇게 나온 문제가 되게 좋죠. 왜냐면 두 점이 주어지면 이들의 중점을 대입하고 이들의 기울기가 이 녀석과 수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얘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보자. 직선을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더니 도형이 자기 자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직선을 기울기가 1이 아닌 x축이나 y축의 수직이 아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4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직선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된대. 그 말은 뭐냐면 그 직선은 반드시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야 돼요. 봐봐. 그럼 얘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똑같이 자기 자신 되는 거 맞죠? 그쵸? 맞잖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는데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녀석을 뒤집어 어차피 똑같잖아요. 거기에 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네? 감사하게도 미지수 하나만 깔아놨죠?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 있는 A 값만 됐다고 보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5. 그래서 전부 다 주저구나. 추워? 졸려. 더 춥게 해줄까? 근데 추우면 되게 졸리잖아요. 더워도 졸릴까? 추워도 졸리고 더워도 졸리면 어떻게 할까? 적당한 온도? 그럼 따뜻해서 졸리고. 어쩔 수 없는 거네. 그리고 시영이는 15분 자고 일어났더니 좀 눈이 살아났다. 그치? 아니야. 정신은 없어?
오케이. 자, 오늘 묵비권 행사하는구나.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요거 하기 전에 요 얘기 먼저 해볼게요. 자, 이런 직선이 있었대요.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시킨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그리고 2x라는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대칭으로 시켜서 이렇게 생긴 이 직선을 만들어내고 싶대요. 자, 이런 직선을 만들어내고 싶대요. 얘는 이쪽으로 됐죠. 자, 어떻게 풀까요? 원당 시험 문제였어.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수치가 다른 수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타일이 원당 시험 문제였어. R하나 이름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자, 지금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이 8-4번 문제가 유일하게 지금 좀 다른 형태의 문제였어. 근데 얘는 애초에 자기 자신이 됐기 때문에 그냥 풀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것만 가지고. 근데 얘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아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된 거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키래. 어떻게 풀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서술형이었거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을까? 던졌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한 친구가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이렇게 풀었어. 에이, 나 모르겠다. 대입이나 해보자. 요 식에 있는 y 값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한 거야. 그리고 x 값에다가 뭘 대입했을 것 같습니다. y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요. 아니야. 마이너스 y 플러스 3을 대입했어요. y 마이너스 3이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냥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고 정리했겠죠. 그래서 뭐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2x 6, 7 넘어와서 4 그리고 y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이상한데 여기서 여기가 삐뚤었다. 지금 x에다가 잘못 대입했어. 어디다 대입했어? 여기다가 서로 반대로 대입해야 되는데 반대로 대입해야 되는데 자 y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하고 그 다음 2에 x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을 대입하셔야 돼요.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6, 7 넘어와서 플러스 4 되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직선의 변경식이었기 때문에 뭐 이항시켜서 얼마라고 할까요? 이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나눠서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답이에요. 실제 답이에요. 서술형인데 설명을 설명?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써.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쓰고 끝내버렸어. 그리고 감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감점이 있어. 원래 원당 서술형의 특징이 디테일함을 잘 보진 않아요.
원단 서술형의 특징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거든. 그래서 부연 설명 같은 걸 잘 안 해도 핵심적인 내용만 다 들어있으면 되거든. 원래 이 문제의 풀이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생각해 볼게요. 왜 저게 가능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약속이 돼 있었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차가 난 거야. 이 아이는 뒤에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었잖아. 그렇죠? 아니. 그렇죠? 여기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각한 거야.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이유는 양변이 마이너스 곱해서 x가 마이너스 y였기 때문에 대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y에다가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y에다가 무엇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하고 그 다음 x에다가 무엇을 요거 이항시키고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3을 대입을 했던 거지.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답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이너스 1이어서만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이 직선이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먹혀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먹히지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다른 뭐 2나 3이나 4나 이런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문제였다고 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풀이 과정이. 우리가 처음에 대칭을 배울 때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두 개밖에 안 배워요.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거든.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배우냐면 이 둘만이 기울기가 풀마 1이거든. 나머지 애들은 기울기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풀이가 훨씬 복잡해져 버립니다. 얘들의 연산 과정. 뭐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지. 아,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너무 뻔하잖아. y에다 x 대입하고 x에다 y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뒤에다가 a를 붙여. 그럼 애들이 이제 순간 당황을 하는 거야. 나 저런 거 안 배웠는데. 근데 풀이는 똑같잖아. y에다 x 플러스 a 대입하고 x에다 y 마이너스 a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는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대입하시고 이항시켜서 x에다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 대입해 주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단 기울기가 얼마일 때에 한해서 풀마 1일 때에 한해서. 근데 그러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 나와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험 역사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대학교 공부거든요. 대학교에서는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리고 경시대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경시대회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쵸. 아까 우리 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거 할 때 뭐 했죠? 중점과 수직, 이거 두 개 썼잖아요. 그쵸? 자취의 방정식을 중점과 수직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자취의 방정식을 푸시면 되긴 해요. 이것도 혹시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설명하면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근데 한 번쯤 보면 뭐 나쁠 건 없거든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녀석을 3, 40분 드리는 게 솔직히 내신 대비해서 이게 맞는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라서 진짜 시간 보통 어떨 때 하냐면 제가 이제 중학생들 선행할 때 중학생들은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럴 때는 걔네들은 알려주거든요. 걔네들은 야 이런 것도 있다 한번 알아서 그냥 시야를 넓혀봐 하면서 알려주는데 현직 이제 시험이 막 두세 달밖에 안 나오는 애들한테 거기다가 3, 40분을 때려박는 거 솔직히 그쵸? 멘트는 없죠. 자, 요렇게까지였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 남았습니다. 최단거리. 아마 이건 알 거야.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최단거리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보자.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최단거리는 몇 번? 너무 당연한 얘기죠. 초딩들도 알아. 그치? 직선이 최단거리라는 건.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점이 있는데 얘가 이쪽을 거쳐서 튕겨서 이쪽으로 와야 된대. 그렇죠? 그리고 이 길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혼자 막 고민하는 거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야 바보같이 그런 거 있냐? 야 너 있잖아. 요렇게 봐. 단 요렇게. 그러면 자, 요 도형과 이 도형이 뭐가 돼요? 합동이 돼버리더라.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쭉 연결해 보는 거야. 직선이니까 이것보다 짧은 거리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얘랑 얘는 서로 어떤 사이야? 합동이니까 같은 길이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점이 최단 거리가 되는 포인트가 될 거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더한 값이 최단 거리인데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무엇? 직선의 길이만 구하면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인 거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꺾어지는 녀석은 무조건 그 꺾이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직선의 형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거든요. 시험! 정시간. 좀만 참으면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팔꿈치를 떼야 돼. 팔꿈치는 잠이 오도록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좀 미흡하면 영상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 평면에 두 개의 점이 있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만나고 싶대.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까? 얘도 내리고 얘도 넘겨서 이 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렇게 되면서 최단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두 점을 줬어. 갔다가 왔다가 오래. 그럼 뭐해? 또 옮겨. 그래서 이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최단 거리. 실질적으로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이런 느낌. 그렇죠? 자, 또 가보자. 점이 있어요. 보냈다가 와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똑같아. 보내. 그거 이 녀석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거의 최단 거리는 그럼 이제 생각하겠지. 보내? 아니겠죠. 그럼 얘를 또 일로 보내? 아니겠죠. 왜? 투정밖에 안 지나잖아. 그럼 얘도 보내? 그럼 난리 나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한 지점을 두 번 이상 거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랬다 어떻게 이랬다. 하나는 타고 한다. 그럼 어떻게? 직선이랑 점을 주어졌어. 그렇게 그 사이의 거리를 자, 분명히 이 선은 두 번 지나고 얘는 한 번 지나야 돼. 그게 가능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랑 똑같은 지점을 그려야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거쳐서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선을 그려요.
하나, 둘, 세 개를 거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단 거리는 이게 최단 거리야. 한쪽으로 몰려있는 형태. 물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너희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뭐 이런 모양 기억나시죠? 사각뿔. 그런 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오는 뭐 이런 거리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최단 거리 구하는 거. 그러면 실제로 그려보시면 전기에서 이제 펼쳐서 우리가 보통 그리잖아요. 이것들을 펼쳐서 억지로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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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만들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 하나의 선 안에서 그 뚫으면서 그 녀석을 지나는 형태가 돼야 돼. 그럼 실제로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던 거야. 실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최단 거리가 되기 위해서. 왜? 요 부분에 몰려있잖아. 각불이 꼭지점에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림은 여기서 까딱까딱 하고 있는 게 최단 거리를 구하는 형태였던 거야. 왜? 이걸 펼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는 뭐야? 펼쳐야 되는데 펼칠 게 없잖아. 펼칠 게 없으면 대칭으로 시켜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시험에 잘이 아니고요. 이 동네에서 본 적은 없어요. 이쪽 동네에서는 이 저쪽 국제고나 고향 외고나 이런 쪽 라인까지 넘어가면 이런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 동네는 그 정도 수준은 좀 아니라서 한 이 정도 삼각형 정도까지만 해도 학교 시험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이긴 해요. 자, 그럼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고 한 두 문제만 더 풀고 우선 마무리할게요. 오늘 맞풀 질문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제 딱 계획이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계획이었기 때문에 맞풀 질문은 화요일날 원어씩 받아드릴 테니까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평가의 질문도 화요일날 오전에 장 솔솔 올 때 그때 하고 멀쩡한 오후에 진도 나가고 그렇게 할게요. 자, 두 점과 x축으로 움직이는 p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자. 그냥 가볍게 갑니다. 마 2,3 1,1 그러면 x축이 가까운 부분에 하나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1,1 뭐 길이 구하시면 됩니다. 쉬운 건 없고요. 자, 요거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최소값을 구하래. 시영아, 시영이 오늘 열심히 졸았으니까 마무리 문제는 시영이가 풀어보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할까? 오, 좋아요. 그래도 또 들을 건 들었네. 자, 얘는 어디로 보낼까? 이렇게 보내면 되겠지? 그래서 자, 마무리 연산까지 가자. 얼마? 꿈틀꿈틀하다. 얼마? 그렇지. 계속 자, 용수기.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문제였으니까 살짝 첨언하자면 요즘 추세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 애들이 뻔히 알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변별력이 좀 필요해. 변별력이 필요해서 어떤 변별력을 주느냐? 거리. 혹은 이 녀석의 좌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어렵지 않아. 왜? 두 점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기울기가 이미 떴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y절편, x절편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두려워하지 마. 길이 나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야. 그냥 두 점이 있는데 원곡점이야. 직선 만들고 x절편, y절편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든 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닮음을 겁나 사랑한다. 난 닮음이 너무 좋아. 그럼 닮음으로 가셔도 돼요. 그렇죠?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중학교 때 닮은 그림에서.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기의 성과 저의 목적인 여기까지 당도했네요. 자, 여러분의 숙제가 나갑니다. 숙제 실력 다지기까지 일단 푸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플. 저번에 428번까지 나갔네요. 그러면은 주말이니까 484번까지. 왜냐면 저 실력 따지기 있으니까 484번까지. 자, 여기까지 풀어오는 걸로